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는 잘 세시고요. 자, 오늘은 163조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과입니다. 자, 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인데 법제 13조가 실려 있습니다. 법제 13조를 잠깐 읽어드리죠. 13조 제6항입니다. 개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사가 법제 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그 얘기죠.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다음 영제 16조로 갑니다. 16조 제1항이에요. 법제 13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사는 법제 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법제 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 밑줄이에요. 자, 그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별도의 신고 제도는 없고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만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딱 두 가지 뿐인데 승낙서 첨부해야 되고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여 사무소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설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종별이 달라도 상관없고요. 관할이 달라도 상관없답니다. 인원수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2인 이상의 개공이 같이 쓰게 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공동사무소예요. 이게 사무소인데 A 개공, B 개공, C 개공, D 개공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인원수 제한도 없고요. 종별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A는 공인인계사인 개공이고 B는 중개인이에요. C는 법인이고 D는 분사무소예요. 이래도 상관없어요. 다만 C법인과 D분사무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같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건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그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못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공동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A, B, C, D가 우리 학원 동기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갖고 사무소 같이 운영하자 해갖고 좋은 사무소 하나 임차해가지고 여기다 대고 개설 등록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동 사용이 되는 거예요. 또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등록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B, C, D가 다른 곳에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이었어요. 그럼 이들이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록의 방법,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공동 사용이 가능한데 이때 별도의 공동 사용 신고 제도가 있느냐?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제도는 없고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더 들어오면 돼요. 이때 승낙서 들어오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누구의 승낙서냐 문제인데 공동 사용하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지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 사용하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만 들어오면 될 뿐이지 별도의 공동 사용 신고 제도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렇게 공동 사용을 했을 때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가 있느냐? 특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혜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사용했잖아요. 그럼 각자 모두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D는 사무소만 같이 쓸 뿐이요. 우리 법상 주어진 의무는 모두 각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증 설정 다 따로, 고용인 고용도 다 따로, 인장 등록도 따로, 다 따로예요. 게시도 다 따로입니다. 명칭 다 따로 써야 돼요.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혜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요. 공동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공동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이거를 악용만 해왔던 거예요. 악용을 어떻게 해왔냐면요. A가 중개사무소를 연 거예요. 근데 이 A가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영업정지를 우리는 업무정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영업정지만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개 못합니다. 그러니까 B로 하여금 걸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계속 사무소에 출근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업무정지 기간에는 공동사용할 수가 없는데 구체적인 경우 두 가지를 명시를 했네요. 자, 업무정지 개공이 다른 개공한테 승낙서를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공동사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승낙서를 줌으로써 이렇게 공동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중인 사무소는 개설 등록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등록 못해요. 자, 이번에는 이 A가 업무정지 받았잖아요. C의 중개사무소로 본인이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일로. 이게. 그래서 업무정지 개공이 다른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은 개공은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는 이전 신고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걸 차단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업무정지 개공과는 공동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어요. 그래갖고 A가 업무정지 받았거든요. 그럼 B, C, D는 계속 영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악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 업무정지 개공과는 공동사용할 수 없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제도는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공동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만 들으면 되고요. 업무정지 개공과는 공동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를 봤을 때 우리가 중개사무소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죠. 이건 이제 광고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중개사무소가 항상 있네. 근데 언제든지 물건 의뢰할 때는 여기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일로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럼 중개사무소를 열어놔야 되는데 영업정지 먹었거든요.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죠. 안 좋은 인식도 퍼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지금 이 중개사무소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등록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계속 열어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열어놓겠어?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 문을 닫아놓으면 동네에서 안 좋은 인식이 퍼질 거 아닙니까? 오늘 폐업을 공부하는데 이제 업무정지 받았잖아요. 내 등록을 살려둔 상태에서는 이 사무소에 등록 못 들어와요. A가 등록을 죽여야 돼요. A가 등록을 죽이는 게 뭐예요? 네? 폐업. 본인이 폐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폐업 신고하는 거죠. 폐업 신고해버리고 B가 걸리면 되죠. 그리고 A는 일하러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먹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일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결국은 영업정지 먹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폐업신고 해버려야 됩니다. 폐업신고 해버리고 다른 사람 걸면 돼요. 그리고 커피만 마시러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는데 공동망을 딱 켜요. 근데 쪽지가 딱 날라오는 거야. 자격증 있는 실장님 구합니다. 그러면 그 중개사무소 영업정지 먹는 거예요. 자기 폐업 신고하고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공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지금 추정되거든요.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는 장점이 뭐예요? 비용 절감. 그죠? 공동 운영하니까 비용 절감할 수 있죠. 이거 이제 추정할 수 있고요. 중개업을 대형화 시킬 수도 있죠. 수십 명이 모일 수도 있어요. 다음 분업화도 가능합니다. 토지 전문, 아파트 전문, 상가 전문, 우피 전문. 분업화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공동사무소의 가장 큰 장점은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멤버? 우린 4명이 모이면 1명은 팔 수 있죠. 뭘 팔아? 4명이 모이면 1명은 팔잖아, 우리. 그렇지, 광을 팔지.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농담이었고요. 요즘 공동사무소 제도를요, 절세 방안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연간 매출액이요. 내가 이거 세법을 자세히 안 찾아봤는데 전에는 이게 4,800이었는데 이게 8천만 원인가로 올라갔죠. 그래갖고 우리가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어요. 부가치세.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 과세로 돌게 되면요.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난 아닙니다. 1월 25일 부가세 신고 들어가죠. 신고 들어가는데 이거 세금 장난 아니에요. 부가세 납부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과세로 안 돌라고 매출을 나눠 끊는 거지. 그래갖고 자격증 있는 실장님 고용하면서 너도 걸어야 된다. 같이 거는 거야. 같이 걸고서 매출을 나눠서 끊어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팁을 드리면 우리가 지나가 다니다 보면 간판에 이름이 2분 쓰이는 데 있죠. 대표해갖고 누구 2명 써 있어요.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공동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표시 광고를 공부한 적 있죠. 명칭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5개 광고문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공동 사용할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A가 예를 들어서 상호가 삼성이야. 그럼 삼성 공인인계사무소. 그럼 B는 어떻게 돼 있냐면 등록증을 보면요. B는 더 삼성 공인인계사무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요 C는 사무소 명칭이 뉴 삼성 이렇게 돼 있고 D는요 신삼성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글자씩만 더 넣었죠. 그리고 간판을 삼성만 거는 거야. 삼성을. 그러니까 여기서 건 거죠. 그럼 우리는 간판 설치 의무가 없죠. 그럼 법적으로 삼성 공인인계사무소 해가지고 대표 A 요것만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국토부는 어떻게 유도하고 있냐면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대표자의 성명을 모두 간판에 표시해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이건 법에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간판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간판을 설치할 때는 성명을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BC들은 안 했는데 설치 안 했잖아 그냥. 근데 이들의 이름 다 넣게 돼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표자 이름이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이게. 그리고 광고 나갈 때도 참 좋아요. 여기 한 군데만 나가면 되거든. 그럼 일반인은 전부 다 이 사무소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광고 영업증지 먹었죠. 광고 정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법에 근거는 없는데 저쪽 광고 업체에서 만약에 허위 광고 3번 걸리잖아요. 그럼 광고 못하게 해. 그래갖고 여기서 광고 영업정지 먹었죠. 광고 정지 먹으면 여기로 하는 거지. 더 삼성. 더는 조그맣게 하고 삼성 크게. 그렇게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동사무소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 이전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법제 20조 제1항이 실려 있으니까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제 20조 제1항. 지금 165쪽이에요.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의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며칠 내에 신고하라고요? 10일.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2조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밑줄 긋고요. 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